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이 분열돼 있고 통일된 의견을 가져올 때까지 협상을 기다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균열 신호가 있긴 합니다만 누가 권리를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정치적인 투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를 자신이 생각하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란 체제를 계속 약화시키면서 협상장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전략을 쓸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까지 봐서는 만으로도 충분히 이란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은 내부 결속이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균열 신호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이 분열돼 있고 통일된 의견을 가져올 때까지 협상을 기다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열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란 측에서는 또 얘기를 나오고 있죠. 온건파라고는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분명히 검열을 받았을 겁니다만 의견 표시했습니다. 우리는 분열되어 있지 않다 얘기하고, 외교부 장관 갈레바게 의장도 분열되어 있지 않다 얘기를 하고 있고, 모스타바도 대독으로서 메시지 냈습니다. 우리는 분열되어 있지 않다. 당연히 분열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하겠습니다만 내부 결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결속이라고 한다면 뭔가 좀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우리가 뭉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내부 결속보다는 권력을 혁명수비대 쪽에서 좀 독점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부터 대통령과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사이에 좀 갈등이 있었는데 대통령의 권한을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침해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행정 부분이죠. 인사 부분, 보고 체계까지도 혁명수비대 쪽에서 이제 간섭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모스타바 하메네이를 대통령인 페제시키안이 만나고 싶어도 제대로 못 만나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면은 실권은 혁명수비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균열 신호가 있긴 합니다만 원래 권위주의 국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실제로 만약에 균열돼서 붕괴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 직전까지는 진짜 균열되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요. 어느 순간에 이제 갑자기 무너지거든요. 지금 테헤란에서 내부 간의 치열한 권력 투쟁,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추후에 좀 모스타바가 상당히 신변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누가 실제 권리를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정치적인 투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쿠르드 움직임이 다시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하나요? 쿠르드족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카드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기도 했죠. 근데 쿠르드족 같은 경우에 무장 투쟁을 해서 독립을 하라는 세력도 있지만, 많은 또 이란의 쿠르드족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이란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제 친구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란 체제를 무너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할 거라 했고, 그 무너뜨릴 때까지 계속 전쟁을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소수민족을 이용해서 동원하는 방법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쿠르드족을 이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발로치라는 민족도 있습니다. 남동부 지역에 상당히 낙후된 지역인데요. 그쪽에 발로치라고 하는 민족도 분리독립 의지가 강하죠. 하지만 저는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이란이라는 국가 하나의, 이란이라고 하는 문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소수민족을 통해서 갈라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 이거는 이스라엘이라든가 중동 질서 전체를 봤을 때 이건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요.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도 알 수가 없을 뿐더러 성공하더라도 이렇게 쪼개지게 된다면 그거는 중동 질서 전체에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은 이란이 잘 안 되길 바라기 때문에 쪼개길 바란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란 혁명 전에는 친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고대 페르시아 때 아케메네스조 때 키루스 대왕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혀 있었을 때 바빌론에서 풀어준 적도 있었거든요. 유대인과 페르시아인들 사이에 감정이 원래는 이렇게 나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민족을 이용해서 쿠르드족을 이용해서 내전을 일으킨다거나 하는 방법 아주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저는 그 방법을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쿠르드 변수를 사용한다면 주변국, 저는 튀르키예가 가만 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튀르키예는 그동안에 테러 단체로 지정했던 쿠르드족의 PKK라고 하는 단체와 지금 이제 휴전도 하고 평화 협상 모드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웃 국가인 이란에서 쿠르드 문제가 불거지면 여기서도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란 전쟁에 튀르키예가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을 거고요. 자칫하면 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 정부도 개입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고요. 주변 국가들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쿠르드족이라든가 소수민족을 이용해서 이란을 한번 어떻게 뒤흔들어 보겠다는 이런 수단은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성공할 확률도 저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걸프 국가들은 이번 사태에서 어디까지 미국 편에 설 수 있을까요? 협상 찬성파와 반대파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걸프 국가들은 상당 부분 많은 미국에 계속해서 이제 의존을 해왔고요. 이번에도 미국에 의존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걸프 국가들은 하나하나가 너무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독자적으로는 못할 거고 걸프 국가들끼리 모여서 안보기구를 만들면 좋겠죠. 그러니까 걸프판 나토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이제 하기 힘드니까요. 걸프 국가들은 미국과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연계돼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이란 측으로부터 많이 공격을 받았고 반대로 미군 기지 외에도 민간 시설까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이란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이 더 많이 생겼고 걸프 국가들이 더 뭉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걸프 국가들 사이도 별로 사이가 좋진 않았거든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사이가 좋은 관계는 아닌데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뭔가 하나가 뭉치게 됐는데 이란이 노렸던 건 것 같아요. 너희가 미국 때문에 공격을 받았으니까 우리를 원망하지 말고 미국을 원망하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원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의 어떤 안보 이런 체계 같은 거 갑자기 바꿀 수 없거든요. 무기 체계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저는 당분간 걸프 국가들은 미국에 좀 더 의존을 할 것 같고요. 요번에 뭐 미국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미국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가 요격 시스템을 통해서 이란의 드론하고 미사일도 많이 막아줬거든요. 대략 한 90%를 막아줬습니다. 미국이 10%가 이제 떨어진 것을 못 막았는데 미국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로 갈아타겠다. 중국과 러시아 저는 이 중동에 와서 지금의 미국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지 저는 그럴 의사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능력이 아직 중국과 러시아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걸프 국가들은 자신의 독자적인 안보 체제를 만들고 싶어 하겠지만 미국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스라엘과 현재 국교를 맺은 국가는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긴 하지만 비밀스럽게는 뭐 사우디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런 국가들 예전부터 이스라엘하고는 안보 협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 간의 밀월 관계 같은 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간의 좀 안보 분야, 정보 분야에서 협력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란은 지금 공격 범위를 어디까지 관리하려는 건가요? 이란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자신들이 뭐 지나가는 배 같은 걸 뭐 공격도 하고 납포도 하고 있는데 뭐 홍해, 바벨 만데브 해협까지 자신들이 뭐 봉쇄할 수 있다 얘기한다는 거는 본인들이 직접 한다기보다는 이제 자신들의 대리 조직 중에 하나죠. 후티 반군을 이제 참전을 유도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후티 반군은 참전해서 이스라엘한테 이제 미사일 공격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홍해를 통하는 바벨 만데브 해협에 대해서 뭐 봉쇄까지는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후티도 이란의 대리 조직이랑 해도 뭔가 조금 더 자율성이 좀 강합니다. 헤즈볼라에 비해서. 그래서 자신들의 생존이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고민하고 그것을 계산할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홍해 전선에 뛰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티까지 가세해서 뭐 홍해 봉쇄에 나간다면 홍해까지도 전쟁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란이 생각하는 공격 범위가 홍해 지역까지 확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뭐 해적 광 케이블을 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뭐 인터넷을 끊을 경우에는 이것은 걸프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인터넷이 끊어질 경우에 걸프 지역 인터넷 마비되고 뭐 금융 여러 행정 업무도 마비될 거고 뭐 사우디라든가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들은 뭐 AI 상당히 허브 관심 갖고 있고 뭐 데이터 센터도 짓고 있는데 이곳까지 이제 막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선이 연결된 걸 쭉 따라가 보면 인도까지도 연결돼 있고 뭐 유럽까지도 연결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인터넷이 완전 차단까지 아니겠지만 속도가 뭐 느려진다든가 뭐 인터넷 지연 그런 문제 같은 거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가능한 한 이 범위를 확장하고 싶어 하는데 전선으로 따지자면 후티 반군을 이용한 홍해 지역 뭐 인터넷으로 광 케이블을 끊는다면은 그보다 좀 더 넓은 지역까지 효과를 그보다 더 넓은 지역에까지 그런 확전을 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를 잘못 읽으면 상황은 어디까지 커질 수 있을까요? 주변국에 미칠 영향이 궁금합니다. 미국과 이란 현재 휴전 상태이긴 한데 만약에 서로가 오판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란 측에서 먼저 어떻게 오해를 하고서 현장 지휘관이 뭐 미국 선박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전쟁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고요. 뭐 미국 측에서도 지금 현재 뭐 해상에서는 이란 선박 납포하고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만 이란 본토를 향해서 자칫 또 미사일 공격 같은 걸 하게 되면 이때부터 전쟁이 재개되는데 미국은 그래도 스스로를 관리하려고 할 겁니다. 전쟁이 재개되기 전까지. 하지만 이제 말릴 수 없는 존재가 만약에 우리는 이 휴전 인정하지 않겠다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겠죠. 뭐 물론 미국이랑 사전에 뭐 조율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공격을 먼저 개시해서 이렇게 전쟁이 또 계속될 수도 있을 거고요. 제가 이제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란 내의 현장 지휘관들,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모스타바가 휴전이다, 뭐 종전이라고 선언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현장까지 그 명령 같은 거 지금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그런데 현장에 있는 지휘관이라든가 일선 병사들 같은 경우에 지나가는 미국 선박을 보고서 이제 갑자기 발포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문제가 또 커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파키스탄이 중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파키스탄이 이렇게 중재했는데도 이란이 협상에도 안 나오고 미국도 안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번에 미국은 참여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란이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이란과 파키스탄 관계가 또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이웃 국가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이란도
사우디아라비아로 걸프 국가들을 공격할 겁니다. 만약 전쟁이 재개가 된다면.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 4월 10일 1차 회담 있던 날에 사우디아라비아는 파키스탄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우디 걸프 지역에 파키스탄 군대가 좀 주둔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전투기도 와 있고요. 파키스탄 병력 한 13,000명 정도가 좀 주둔하고 있는데 이란이 걸프 지역 우리 공격하겠다 했을 경우에 사우디의 시설을 공격했는데 파키스탄군이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파키스탄도 사우디가 공격받고 파키스탄군이 피해를 입는다면 이란에 대해서 공격할 명분이 생길 수도 있겠죠. 파키스탄은 전쟁을 하기 원치 않겠습니다만 그런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이라크의 상당수 많은 또 시아파 민병대들이 이란에도 들어가 있는 게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라크도 휘말릴 가능성도 있고요. 이라크, 파키스탄, 이란의 이웃 국가들인데 여기까지도 일단은 영향이 미칠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쟁이 확전이 된다면 지금도 유가가 이제 많이 오르고 있죠. 우리나라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대략 60%, 70% 이상의 원유를 수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엄청나게 타격을 입고 있고 나프타 같은 게 재료가 안 오면 뭐 타격이 있고 뭐 쓰레기 봉투를 미리 사야 되냐 안 사야 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석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데 전쟁이 재개가 되고 그러면 이란이 분명히 걸프 국가들 정유시설을 공격을 할 겁니다. 이란 스스로도 정유시설이 제대로 수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은 좀 타격을 입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유가가 오를 것이고요. 적어도 가을, 뭐 이번 연말 오히려 이런 정유시설이나 이런 걸 복구하는 데는 뭐 최소 2, 3년이 걸린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경제에 상당히 어두운 전망이 예상이 되는데요. 물가는 계속 오를 거고요. 우리가 정부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경제 성장률도 낮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 공공요금도 오를 것 같고요. 그러면 전쟁만으로도 지금 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직접 주유소에서 체감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재개되지 않고 빨리 평화롭게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국은 합의와 이란 체제의 약화 중에서 어떤 목표에 더 집중하고 있나요? 미국이 계속 해상에 대한 역봉쇄를 하면서 이란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협상장으로 나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미국이 자신이 유리한 요구 조건을 받아들라는 거죠. 더 경제가 망가지고 더 굶주리기 전에 우리의 요구 조건을 받아라. 이런 쪽으로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로서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겁니다. 본인이 거래 달인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이란을 굴복시키는 모습 같은 걸 보여주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전쟁을 하게 된다면 국제적인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거고 미군 축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협상을 통해서 자신이 이란에 대해서 어떤 승리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쟁이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란 경제는 상당히 좀 약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좀 공고해 보이고 강고해 보이긴 하지만 미국의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에 따라서 그림자 선단에 의한 석유 수출이 제대로 안 돼서 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혁명수비대 병사들한테도 월급을 못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체제 같은 경우 오로지 뭐 신앙이라든가 충성심만으로 될 수는 없고 보상이 있어줘야 충성심도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혁명수비대, 혁명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수비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해상 역봉쇄를 자신이 생각하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란 체제를 계속 약화시키면서 협상장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전략을 쓸 것 같고요. 정 안 된다면 전쟁을 통해서 굴복시키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지상군 투입의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어떤 트리거가 중요할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지상군 투입 저는 휴전 전에도 하지 않았었죠. 그 전만 해도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섬들을 점령한다, 뭐 하르그 섬 점령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우선 지상군 투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휴전이 만약 끝나고 미국이 전쟁을 개시할 경우에 지상군 투입을 하겠는가? 이 부분 상당히 문제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상군 투입이라는 거는 미군 희생자가 나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지금 미국 여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을 지지하는 여론이 더 크고 또 물가도 오르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신중할 것 같긴 한데요. 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뭐 모기떼 고속정들이 막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고속정 같은 것들이 이란 해군인데 그런 것들이 있는 기지 같은 걸 타격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뭐 지하 터널에 있다면 해병대 병력 같은 걸 상륙해서 조금 파괴하는 뭐 그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 보면은 지금 역봉쇄라고 하죠. 이란에 대한 역봉쇄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많은 해병대들이 지금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란 선박을 납포하고 헬기를 통해서 해병대가 투입이 되고 거기에 있는 배가 엄청나게 큰데요. 그 배들의 어떤 물건이 실려 있는지를 사사치 검사하고 이런 것들을 해병대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상륙작전을 위해서 해병대를 이렇게 많이 모으나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미국이 해상봉쇄하고 이란 배들을 납포하고 검사하고 이런 작업을 해병대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럼 역봉쇄를 위해서 해병대를 이렇게 많이 데려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역봉쇄가 이렇게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굳이 지상군 투입 필요성 못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만약 전쟁이 재개됐을 경우에 공습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디를 공격할 것인가. 결국은 전 호르무즈 해협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 주변 항구 도시라든가 아니면 예전에도 언급이 됐었던 하르브 섬 위험 부담이 너무 크고 뭐 아부무사 섬이라든가 이런 섬 같은 경우들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한 요충지 같은 경우에 올해 상륙을 하되 올해 주둔하지 않는 쪽으로 좀 작전 같은 걸 펼칠 가능성이 있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 현재까지 봐서는 역봉쇄만으로도 충분히 이란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아세안문제연구원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김동일입니다. 제가 번역한 책 우리가 몰랐던 혁명의 세계사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